(2021년 12월 29일) 이정훈입니다. 제목: 후보 교체론, 주장의 역설, 후보에 대한 경호를 강화하라. 부제는 이낙연, 홍준표 패자 부활전의 숨겨진 뜻은 무엇일까? 저는 기자를 30년 이상 해왔고 또 학위도 받았습니다. 이 두 가지를 하다 보니까, 공부와 취재를 하다 보니까, 공부와 취재 그리고 창조적인 작업은 상상력으로 하는구나 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뭐 소설 쓰냐 이렇게 생각하시겠지만 그 얘기는 아니고요. 주어진 자료를 가지고 이게 이렇게 전개되겠구나 하고 예측을, 상상을 해서 그 방향으로 한번 가보는 겁니다. 그 상상을 아주 잘해야만 헤매지 않고 정확한 기사나 논문을 쓸 수 있다는 사실을 수도 없이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추론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후보 교체론이 나오고 있는데 이 문제를 풀려면 상상력을 가지고 이게 어떻게 전개될까를 풀어야 됩니다. 정치는 계속 해석입니다. 뭐 꿈보다 해몽이라고 하듯이 해석을 자꾸 해야 됩니다. 전쟁도, 작전도 상상을 통한 해석입니다.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 거다. 그 상상이 현실과 딱 들어맞을 때 작전이 성공하는 겁니다. 지금 후보 교체론은 두 가지 차원에서 나오는 것 같아요. 하나는 물귀신 작전이고 하나는 갈라치기 작전입니다. 먼저 물귀신 작전 부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언론인인 문희석 씨가 상당히 흥미로운 칼럼을 쓰셨어요. 정치권에서 여당과 제1야당의 대통령 후보를 다시 뽑아야 한다는 말이 나돌고 있다라고 하면서 사례로 든 게 아주경제 의뢰로 한길 리서치가 12월 25일부터 27일 사이 전국의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를 거론했습니다. 이 조사에서 응답자의 56.6%가 매우 필요하다, 조금 필요하다, 뭐 그런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대선 후보를 교체해야 된다, 교체할 필요가 있다라는 쪽에 응답을 했고요. 교체할 필요가 없다가 36.4%로 나왔습니다. 두 응답의 차이는 무려 20.2%포인트 차이입니다. 교체해야 되는 쪽이 굉장히 많죠. 잘 모르겠다, 대답하지 않겠다가 6.9%. 근데 이 조사에서 특이한 거는 국민의힘 지지라고 밝힌 이들 중에서 70.4%가 후보 교체를 해야 된다라고 답했다는 겁니다. 신문방송학을 하게 되면 여론조사를 많이 공부하죠. 여론조사는 제가 전공은 아니지만은 어떻게 문항을 만들고 어떻게 질문하냐에 따라서 그 값이, 결과가 달라집니다. 만약에 이 조사를 이재명 후보를 교체해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라고 직접 물은 거 하고, 뭐 국민의힘 지지자입니까? 민주당 지지자입니까? 이렇게 묻고 나서 후보 교체를 원합니까? 이렇게 묻는 건 확실히 다릅니다. 윤석열을 교체해야 되는가라고 묻는 거, 이재명을 교체해야 되는가 딱 물었으면 어떤 결과가 나왔을까요? 글쎄요, 저는 좀 다른 결과가 나오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문 선생님께서는, 문희석 선생님께서는 윤석열과 이재명은 당선돼도 비리로 엮인다고 했습니다. 뭐 대장동 게이트가 있고 또 윤석열 씨에서는 본부장 비리 사건이 거론됐었죠. 그러면서 후보 교체를 하고자 하는 이들은 내년 초에 큰 시위를 준비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민주당 계열에서 후보 교체를 요구하는 단체를 이끌고 있는 한 인사는 이런 이야기를 했답니다. 민주당 정풍운동 차원. 네, 민주당 정풍. 민주당에서 정풍을 하면 누가 정풍 대상이 될까요? 이재명이죠. 대장동 게이트. 또 아들 문제. 좀 심각하잖아요. 민주당이 정풍을 하는 거는 재집권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정풍을 하는 건데, 정풍 대상은 누가 되겠어요? 후보가 되죠. 민주당 정풍운동 차원에서 후보 교체 시위를 기획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통령 후보와 관련된 비리 사건의 신속한 또는 엄정한 수사를 지시해야 된다. 문 대통령 지시로 수사를 해서 민주당 후보를 교체하면서 동시에 야당도 교체하라. 그렇게 되는 거죠. 대선 후보 교체만이 국민을 살리는 길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분들은 이재명 씨 갖고는 대통령 선거 이기기도 어렵고 이긴 다음에도 국정을 끌기 어렵다라는 걸 봤다는 얘기죠. 그리고 국힘당 쪽에서도 후보 교체론이 부상한다 라고 한 다음에 뭐 SNS에 떠도는 걸 조금 소개했지만 약하니까 건너뛰고요.
각 당 경선에서 패배한 이낙연, 홍준표 부활전이 나돌고 있다. 그리고 이런 상상을 합니다. 후보 교체를 요구하는 대규모 시위가 내년 초에 일어났다고 치자. 근데 본인이 사퇴하지 않는 한 후보 교체는 어렵다. 근데 이렇게 되면은 노무현 정권 말기에 이명박 대통령이 출마를 했죠. 후보로 나왔죠. 그때 다스와의 문제가 터졌는데 수사를 제대로 안 했습니다. 그리고 이 대통령이 임기를 끝내고 난 다음에 다스가 이명박 거다 그래서 지금 잡혀 들어갔죠. 그런 사태가 일어날 수 있다. 그리고 이걸 염두에 두면 내년 5월 10일 이제 새 대통령이 취임하죠. 그때 비리 대통령은 인정할 수 없다는 시위가 계속 일어날 수 있다. 이명박 씨가 대통령 됐을 때 촛불 시위, 광우병 시위 일어나면서 바로 본인이 깨갱했죠. 다스 문제도 있고 하니까. 그러면 힘이 없는 대통령이 되니까 그럴 바에는 아예 후보를 교체하고 가자는 게 문일석 선생님의 주장입니다. 이재명을 교체해야 되니까 윤석열까지 같이 교체하자는 물귀신 작전으로 저는 보는 겁니다. 다음 거는 갈라치기입니다. 시사저널에서 분석을 했어요. 사면한 박근혜로 갈라치기라고 저는 보는데 보수 진영에서도 윤석열 교체론이 제기됐다. 대표적으로 누굴 꼽느냐? 조원진 우리 공화당 대표를 꼽습니다. 그가 TBS 라디오에 출연해서 대통령에 대한 병명이 밝혀지면 윤 후보는 책임이 있다. 지금 사면된 박근혜 대통령의 병명이 뭔지 나오지 않았죠. 저도 뭐 간접적으로 듣고 있어서 자신 있게 말은 못하지만 좀 깜짝 놀랄 수도 있습니다. 이게 사실이면. 그런 얘기를 하면서 첫째, 45년 구형을 때리고 둘째는 형 집행조치를 2번이나 거부했다. 그때도 박근혜 대통령은 굉장히 좋지 않았는데. 그리고 보수 세력의 고향이 대구라고 하는데 대구에서 선수교체 여론이 나오고 있다. 본인 부인 문제라든지 이준석 대표와의 갈등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있으니 선수를 교체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딱 바로 기자가 묻죠. 현실적으로 가능하냐 그랬더니 국민이 요구하면 바꿔야 된다. 누차 말씀드렸듯이 국민이 요구하면 바꿔야 돼요. 국민은 정의롭지도 않고 아주 이기적입니다. 불합리한 것도 요구하는데 할 수 없어요. 국민이 주권자니까. 지지율이 윤 후보 지지율이 30% 박스권에 갇힌다든지 아니면 그 밑으로 떨어지면 선거 하나마나 지니까 바꿔야 된다. 뭐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나 정치권 관계자들은 시사전이 취재를 했는데 적폐 수사 전력 박근혜를 구속했다라고 해서 교체는 좀 어렵지 않느냐라고 하고 윤석열 지지율을 떠받치고 있는 민심은 지역 뭐 경상도 대구만이 아니고 여러 지역이고 또 인물론도 있고 정치적 이데올기를 넘어선 정권 교체를 하자는 민심 때문이니까 딱히 이건 적용하기 어렵다. 그리고 물리적으로 어렵다는 겁니다. 우선 대통령 후보가 등록을 하는 게 내년 2월 13일, 14일인데 한 50일도 안 남았죠. 요 사이에 새 후보를 뽑아낼 수 있나요?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제 시사저널은 국힘당에 당원을 거론합니다. 후보자의 비위가 상당하면 교체할 수 있다. 그런 내용이 있는데 지금 고발사주 의혹하고 김건희 씨의 주가 조작 의혹이 걸려 있으니까 이게 문제가 되면 바꿀 수 있다. 시사저널이 몇 차례 김건희 씨 이력에 부풀리기 문제 있다고 지난주에 기사 썼던데 본인들이 보기에도 이거는 죄가 성립이 안 된다는 걸 안 거죠. 그러니까 주가 조작을 거론하는 거죠. 누차 말씀드렸지만 이력서에서 좀 부풀리게 한 거는 사문서 위조죄가 안 됩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지금 많이 떠들어서 후보 교체론까지 끌어내는 민주당의 승리죠. 고발사주 의혹은 이것도 역시 성립되기 좀 어렵죠. 그죠? 지금 그 손준성 검사도 어떻게 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고 주가 조작은 김건희 씨는 투자자인데 투자한 사람이 조작했다는 건 논리가 성립이 안 되니까 어렵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뭔가 하냐 추미애 씨가 법무부 장관 할 때 윤석열 찍어내려고 뭐 갖가지 사유를 대서 징계를 걸었지만 결론적으로 실패했지 않습니까? 그런 거가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윤석열 씨 장모가 이제 1년형을 받았는데 그거 가지고 큰 영향은 없는 것 같아요. 결혼도 하기 전에 장모 문제 가지고 그것도 뭐 별것도 아닌 서로 투자하다가 문제로 터져가지고 지금은 통장 잔고를 조작했다는 거니까 글쎄 뭐 그 정도입니다. 네. 자, 이러한 후보 교체론에 숨어있는 뜻은 누차 말씀드렸듯이 윤석열에 대한 민주당 지지 세력의 두려움입니다. 근데 계속 윤석열 씨가 문제가 있다 그러면 윤석열이 문제가 있다고 보고 윤석열에 대한 지지 세력인 보수파들이 지지를 철회하겠죠. 이 지지를 처리한 보수파들이 선거에도 안 가면 그러면 이재명 씨가 당선될 수 있습니다.
이재명을 지지하는 세력들은 비교적 처리하는 게 적거든요. 이재명 씨 문제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걸 알고도 하는 거니까 새삼 이번에 대장동 갖고 처리하는 사람들은 별로 없다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지금 친문이나 친노 계통에서도 이재명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이재명 씨가 만약 샤이 보수가 투표를 하지 않아서 당선된다 그러면 그것도 불편하니까 아예 이재명, 윤석열 다 교체하자 그런 주장을 하는 걸로 보입니다. 그러나 제가 항상 정확한 건 아니지만 예측이니까 선거를 쭉 지켜보는 입장에서는 선거 당일이 다가오면요. 대선은 상대적으로 기권이 적어요. 또 첨예할수록 다 또 나갑니다. 그래서 샤이 보수가 다시 투표를 하면서 보수가 좀 많이 나오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봅니다. 자, 윤석열 씨가 다음 3월 9일 선거에서 당선되면 취임하는 게 5월 10일입니다. 대통령이. 근데 22일 만인 6월 1일 날 지방선거를 치릅니다. 그러면 5월 10일 취임해서 6월 1일 사이에 정부를 만들 수 있을까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국무총리를 임명할까요? 지명을 했을 때 180석인 민주당이 과반수 지지가 있어야 통과되는데 해줄까요? 어려울 거라고 봅니다. 지금 국무총리, 김 총리가 그대로 총리를 하는 민주당 총리가 하고 대통령은 국힘당이 하는 희한한 동고정부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한 정부가 치르는 6월 1일 선거에서 지금 전국 자치단체의 80% 정도를 민주당이 차지하고 있는데 이길 수 있을까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 선거를 보게 되면 시계추 현상이 있었죠. 한번 왔다 갔다 합니다. 자, 국힘당은 서울, 부산 등 지난 보선에서 이겼어요. 그럼 대선은 지죠. 그 지선은 이기고 이렇게 가야 되는데 지금 국힘당이 워낙 지난 선거에서 깨졌기 때문에 보선 이긴 상태에서 이번 대선 이기고 다음 지선까지 막 이어지는 모든 선거를 이겨야만 그래도 국정을 안정적으로 운영 못합니다. 왜? 180석이 민주당이니까. 거기다가 정의당 보태고 뭐하면 국힘당은 지금 105석밖에 안 되잖아요. 3분의 1밖에 안 되잖아요. 물론 이제 윤석열 씨가 당선되면 정계재편이 일어나겠죠. 민주당에서 탈당하는 사람이 일어나겠지만 쉽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면 윤석열 씨가 대통령 되고 나서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왜? 검찰도 지금 김호수 씨를 임명한 게 임기가 있죠. 각군 총장들도 지금 해군 총장까지 다 이 정권이 임명을 했죠. 근데 윤석열 씨가 똑똑한 능력이 있는 게 그렇게 문재인 정권이 압박을 가하고 추미애 장관이 압력을 넣는데도 전국의 검찰들이 윤석열 중심으로 뭉친 적이 있거든요. 특이합니다. 이 양반이 당선되면은 지금 김호수 검찰에서 김호수 씨가 허수아비가 되고 검사들이 쓱 움직이면서 지금 김학의 불법 출금 살검이라든지 그다음에 이광철 청와대 비서관이 이 사건에 개입한 여부, 또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로 김학의 불법 수사가 이루어졌는지 부분, 또는 문재인 대통령 지시로 탈핵 사건이 추진되고 그때 그 한양대 교수하던 산자부 장관이 무리한 지시를 한 게 다시 수사가 되겠죠. 굉장히 수사할 게 많죠. 검찰이 이쪽으로 움직이게 되면은 확 변하죠. 근데 아마 윤석열 씨만이 저는 이걸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공수처는요, 저도 대상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기자들, 언론인 통신사찰을 했기 때문이라도 윤석열이 당선되면은 상당한 매체들이 공격적으로 나가면서 공수처는 바로 다운됩니다. 저거는 뿌리 없는 조직이라서 살기가 어렵습니다. 공수처에서 평생 살아온 사람들이야 그걸 지키지. 검찰은 가능하지만. 경찰도 제가 알기로는 지금 대장동 게이트 수사는 검찰보다도 경찰이 더 적극적입니다. 경찰도 바로 돌아설 겁니다. 윤석열이 당선되면. 홍준표가 만약에 국힘당 후보가 돼갖고 당선됐다라고 하면은 이러한 일은 일어나기 어려워요. 이건 독특한 윤석열만의 현상입니다. 홍준표 씨를 좀 아는데 지난 경선 전에 만나서 이런저런 얘기 해보니까 홍준표 씨가 이번 경선에 최선 다 안 했어요. 돈도 모으지 않았고요. 조직도 만들지 않았고 돈은 그 부인이 관리하게 했고 조직은 본인이 직접 했습니다. 이기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와서 무야홍하고 많이 지지하는 분들이 있는데 홍은 나서긴 했지만 최선을 다하지 않았습니다. 왜냐? 당선돼도 이 상황을 돌파 못하는 걸 본인이 알았다라는 게 저희 판단입니다. 윤석열 씨가 되면은 현상을 바꿀 마법을 부릴 수도 있죠. 이게 불만이기 때문에 윤석열을 사퇴시키기 위해서 물귀신 작전, 이재명하고 같이 교체하자. 아니면 갈라치기, 박근혜 대통령 사면에서 좋은 짓 내세워서 막
너는 적폐 수사하면서 박근혜 잡아놓은 사람이야. 나가 이렇게 하는 거죠. 이것도 저것도 안 되면 어떻게 될까요? 저는 그 시기를 해가 바뀌어서 해 바뀌어봐야 며칠 후인데 1월 달 돼서 1월 중순 지나면 동력을 잃을 거라고 봅니다. 이미 김건희식 공격은 힘이 없어졌고요. 그럼 어떻게 되나요? 그러면 다른 물리적인 공격으로 가죠. 저는 그래서 윤석열 씨에 대한 경호를 강화해야 된다는 얘기를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민주당 집권을 원하는 이들이 자발적으로 할 수도 있어요. 생각보다도 한국에는 혁명을 주장하는 개인들이 많습니다. 또 옛날 레이건 저격했던 힝글린가요? 그건 개인적인 범죄였지만 그런 사람들도 있고. 따라서 윤석열에 대한 경호를 강화해라. 오늘의 주제입니다. 패자부활전 운운하는 거는 또 휴보글처럼 운운하는 거는 윤석열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다. 윤석열에 대한 경호를 강화.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감사합니다.